자, 실전 모의고사 12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우리 같이 화이팅 좀 해보자고요, 여러분들. 가끔씩 모의고사 볼 때 내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잠을 주무시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본인의 이 방의 침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힘들잖아, 솔직히 와가지고. 시간은 8시에서 토요일 배고 8시에 시작하니까 힘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왕 와서 하는 거 우리가 좀 정성을 다해서 보자고. 와서 보는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와가지고 자면은 뭐 개운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시간만 버리고 가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좀 스페셜티를 가져. 내가 좀 특별하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이 한 8월 전, 9월 전이라고 하면은 고3이라고 했을 때 영어를 이 시기에 땡겨놔야 돼. 그러니까 8월 넘어가고 9월 지나가면은 더 중요한 과목이 수학이고 더 중요한 과목이 국어고 더 중요한 과목이 심지어 탐구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어를 내가 좀 빡세게 공부하는 이유를 좀 찾자면 우리가 9월, 10월 그 다음에 그 수능 보기 직전에는요 모의고사 쭉 돌려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 수학이 제일 중요할 거 아니야. 그런 과목들에 올인을 하려면 시간이 좀 비교적 있을 때 영어를 바짝 당겨놔야 돼. 그래가지고 내가 거진 한 2~5시간 쓰면서 모의고사를 집중 막 들어와가지고 시험도 보고 강의도 보는데 이 시간이 의미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 됐습니까? 남들보다 어떤 스페셜티, 내가 특별함을 가지고 이런 거까지 내가 한다라는 생각으로 임하시라고요. 알겠습니까?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강의 듣고 수업도 듣고 독해 수업까지 하고 이것까지 하는 거는 대단한 거야, 여러분들. 진짜로요. 시간을 많이 써가면서 여러분들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투자하는 게 의미가 있게끔 남들은 못하지만 나는 다 열심히 한다 라는 그런 특별함을 가지고 임하시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럼 잠이 올 수가 없다고. 알겠어? 제발 좀. 자, 가겠습니다. 24번 주제부터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정리할게요. 미런데 이 거울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동사로 쓰면은 뭔가를 반영하다의 뜻이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without reference to 하면은 A와 관계없이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뜻을 찾자면은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야. regardless of. 요거가 많이 나온다. of A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있는지 볼까요? so that 주어 can they will 동사 원형인데 이런 형태일 거야. 봐봐. 문장 나오다가 보통 컴마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so that이 이렇게 있고 그런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크게 뜻은 두 개야. 그래서 뭐뭐 하다와, 잠깐만 적어볼게요. 뜻이 크게 두 개인데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다 뭐뭐 하다와 지금 쓰는 뜻인 요걸 쓸 건데 어떻게 쓰냐면 주어가 동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야. 아, 쌤 그러면 형태는 하나인데 해석이 두 개니까 두 개 중에 뭐를 고를지 좀 껄쩍지근한데요. 맞습니다. 근데 중간에 지금처럼 조동사가 들어갈 때 뭐 can이나 could, will이나 would, may나 might 같은 조동사 형태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요 해석으로 가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은 can, may, will 동사 원형에 조동사 형태가 들어가 있으니까 주어가 동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보자고요. 됐습니까? 그래요. 아우 길어. 마지막입니다. chronologically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사전적인 뜻으로는 연대 순으로, 좀 쉬운 말로는 시간 순으로 이란 말이야. 시간 순으로 역사를 기록한다라고 할 때요. 됐습니까? 근데 사람이 시간 순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가면은 나이를 그렇게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나이로라는 조금 의역적인 표현으로 문맥마다 쓰일 수가 있다는 거. 지금은 요 의미로 쓰였어요. 실제 나이로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거 하나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대 순으로니까 그냥 나이 먹는 순으로 실제 나이로 이렇게 보시면 된다. 됐어. 자,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문장을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가볼게. 구문이 하나하나 그리고 어휘가 하나하나 쌓인다라는 느낌으로 방금 봤던 거를 갖다가 적용한다는 느낌을 한번 보자고. 알겠죠? 가보겠습니다. What we would like. 잠깐만요. would like라고 하면 그냥 want의 뜻과 똑같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됐습니까? 가볼게요.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까지가 주어일 것이고 그 다음에 is one, 한 가지 혹은 a few, 몇 가지의 측정 가능한 생물학적 변화들이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아무튼 그렇대요.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대시 이렇게 있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구나. 어떤 변화냐면 미러가 동사 자리에 있으니까 거울이 아니라 반영하다라고 하셔야 돼. 됐습니까? 반영하는 건데 모든 다른 생물학적 나이의 변화들을 반영하는 생물학적 변화들을 갖다가 가지고 싶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와 관계없이 without reference to the passage of time. 시간의 경과에 관계없이요. 그 다음에 so that이 이렇게 나오는데 뒤에 보니까 could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For example은 이렇게 묶어주고요. 됐습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됐어.
예를 들면 뭐를 말하냐면 that 이하를 말하겠죠. 이렇게요. 어우 길어.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의 구조가 길기는 길지만 우리가 배웠던 명사절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인데 어떤 누군가야? Who is chronologically 무슨 말이야? 실제 나이로 80살 먹은 요 사람이 is 생물학적으로는 60살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끝이 됐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렵다. 우리가 가지고 싶은 거 뭐야? 하나나 몇 가지의 측정 가능한 생물학적 변화들을 좀 가지고 싶어. 근데 이게 모든 다른 생물학적 나이 변화들을 갖다가 반영해 주거든. 뭐에 관계없이, 시간의 경과와 관계없이. 됐습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무엇을? 누군가인데 실제 나이로는 80살인 누군가가 생물학적으로는 60살이구나, 60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나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 나이, 뭐 실제 나이가 20살이야. 근데 얘는 겁나게 작아가지고 실제 나이는 20살인데 보이는 나이, 생물학적 나이로는 25살처럼 보여요. 누군가는 20살인데 얘는 좀 동안이어가지고 얘는 17살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고 지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나이,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나이죠. 그러니까 실제 나이가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동안인지 노안인지에 대한 나이와 그 다음에 실제 나이 이렇게 두 가지를 좀 구분하는 거야. 됐습니까? 가볼게요. 일단은 연결사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냥 가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첫 문장부터 붙인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어려웠지? 우리가 말을 할 때 뭐를 가지고 놀라움을 가지고 놀라서 말을 할 때 뭘 말하냐면 누군가가 어려 보인다, 동안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뭐에 대해서 그나 그녀의 크로놀로지가 뭐야? 실제 나이죠. 연대기의 나이니까. 됐습니까? 실제 나이에 대해서, 즉 실제 나이보다 어려 보인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age가 여기선 동사 자리니까 동사처럼 나이를 먹는구나. 생물학적으로 나이를 먹고 있구나. 어떤 걸로? 다른 비율로. 그러니까 똑같이 옆에 친구랑 나랑 똑같이 뭐 21살이야. 그런데 생긴 거 보니까 얘는 25살처럼 보이고 나는 고등학생처럼 보여. 그건 무슨 말이야? 나이는 똑같지만 생물학적으로는 내가 동안이고 얘 노안인 거 아니야. 그치? 아, 나이는 똑같이 먹지만 뭘로는? 생물학적으로는 다른 비율로 가는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죠.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리해볼게요. 생물학적 나이에 차이가 뭐하다? 차이가 존재한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계속 가볼게요. 과학자들은 좋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증거냐면 이러한 명백한 눈에 보이는 차이점이 리얼하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대. 이게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It is likely that 뭐가 사실이냐면 나이 변화라는 게 시작한다는 거야. 다른 부분에서, 몸에, 다른 시간에. 그리고 그 연간의 변화에 대한 비율이라는 게 세포마다 다르고 조직마다 다르고 장기마다 다르고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생물학적 나이에 차이가 있는데 이게 사람마다 세포마다 사람 신체 내에서도요 세포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부세포와 장기세포가 이 비율이 다르게 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시간의 경과와 다르게 한 살 한 살 정확히 먹는 것과는 다르게 어디야? 생물학적 나이는 저항합니다. 쉬운 측정을 저항해요. 아, 그런데 이 생물학적 나이라는 것을 측정하는 게 측정이 어렵구나. 어려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나이야. 그 나이 몇 살이야 하면 바로 나오는 건데 생물학적 나이 이거 얼마나 먹고 있는 건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포를 뜯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됐죠? 우리가 갖고 싶은 거. What we would like to have. 갖고 싶은 거는 하나나 그 이상의 측정 가능한 생물학적 변화들이야. 아,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변화하는지를 좀 알고 싶다는 거야. 왜? 이거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알면 좋을 텐데라고 하는 것이죠. 됐습니까? 어떤 변화냐면 모든 다른 생물학적 나이의 변화들을 갖다가 반영해주는 요걸 보면은 이 세포를 보니까 이게 지금 더 늙어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텐데 뭐에 상관없이 시간이 가는 것과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실제 시간이 가는 것과 생물학적 나이가 변하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요. 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를테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나이상으로 실제 나이로는 80살인 사람이 생물학적으로는 60살이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어떤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생물학적 포인트를 보니까
이 사람은 나이는 80살이지만 60살의 생물학적 나이를 갖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그래서 측정이 어렵지만 측정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무언가가 필요. 그러니까 것이와 같게 것이 필요하다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하고 있어야 됐습니까? 그렇구나. 지문 자체가 정확히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가 조금 어려워. 심지어 제목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주제와 제목은 조금 틀려. 주제는 말 그대로 그 글의 주제를 싹 쓰는 반면에 제목은 약간 함축적인 느낌으로 써준단 말이야. 왜냐면 여러분들 영화 볼 때 우리가 제목을 먼저 보잖아요. 책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제목에서 모든 걸 다 스포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목은 약간 함축적인 느낌을 딱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볼게요. 이런 종류의 측정은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변할 수 있겠다는 걸 알려주는 그러한 측정 장치는 설명하는 걸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왜 한 명의 80살짜리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어떤 젊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갖다가 말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80세인 사람이 그러한 것보다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은 생물학적으로 그냥 그 나이인 80살이나 심지어 90살처럼 보이는 사람보다 어떤 젊음의 요소를 더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이런 측정 가능한 생물학적 나이에 영향을 주는 것을 생물학적 나이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을 측정할 수 있으면 그걸로 하여금 이 사람은 왜 똑같이 80살인데 60살처럼 보이는 것이고 이 사람은 똑같이 80살인데 왜 90살처럼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요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다 읽은 거야. 됐어? 측정할 수 있는 생물학적 나이에 대한 포인트가 있으면 그걸 통해서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을 텐데 왜 나이가 똑같은데 이 사람은 젊어 보이고 이 사람은 나이가 들어 보이는지 됐습니까? 요 개념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1번. 이게 파운틴이 분수니까 어떤 셈이거든. 젊음의 셈을 찾는다. 맞아 아니야? 말도 안 되죠. 무슨 젊음의 셈입니까 여기서. 팁인데 크로노로지컬리가 실제 나이를 추측할 수 있는 팁이야?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죠. In search of가 뭔가를 찾아서 여기서 미러니까 명사지. 거울이죠. 거울을 찾아서 뭐를 보여주는? 생물학적 노화를 보여주는 거울을 찾아서. 그렇죠. 지금 하는 얘기가 이런 거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측정이 어려워. 근데 측정 가능한 것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니까 이러한 생물학적 노화를 갖다가 보여주는 거울을 찾기. 이게 주제가 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이유들인데 뭐에 대한 이유냐면 slow aging, 늦게 나이를 먹는, 그러니까 노화가 덜 느리게 되는 것에 대한 이유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비밀인데 생물학적 나이의 비밀이야? 노출된 비밀이 뭔데? 알 수 있어 없어? 전혀 나오지가 않는다. 답은 3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결사가 없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글을 전개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소재를 잡아가지고 뭐였습니까? 생물학적 나이라는 소재를 잡아가지고 얘의 특성을 보시면 돼. 여기에 차이가 있다. 실제 나이는 해가 바뀌면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똑같이 먹는 것이지만 얘는 차이가 있다. 근데 어떤 요인이 이걸 차이를 주는지 측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측정한 것들을 좀 찾고 싶다.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찾아서라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넘어갈게. 빈칸 가겠습니다. 일단은 정리부터. 잘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혹은 어떤 느낌이 쓰냐면 뭐뭐 할 것이다의 미래적인 느낌이나 아니면 뭐뭐 해야 한다의 의무적인 느낌도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맥에 맞게 찾아가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런 건데 간단하지 여러분들 봐봐. 원래 주어를 쓰고 동사를 쓰고 보어를 쓰는데 보어의 품사가 보통은 형용사니까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어가 너무 길어버리면 얘를 앞으로 당겨줘. 긴 걸 싫어하니까. 그래가지고 보어를 이렇게 먼저 써. 형용사를. 그런 상태에 있어 동사를 쓰는데 보통은 거의 다 비동사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어가 이렇게 나와.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아 문장 시작할 때 형용사는 주어가 될 수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없지 않습니까? 주어는 명사니까. 그래서 얘를 보는 순간 뭔가 좀 이상한 데의 느낌이 빡 들어요. 그러면 도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해석하실 때는 형용사인 것은 주어이다 라고 해석하면 그냥 끝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형용사인 것은 주어이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보자고요. 예문 보세요. most happy를 보는 순간 이게 주어요 아니야? 누가 봐도 주어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뒤에 동사가 있고 얘가 주어겠지. 아, 주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어버리니까 얘가 뒤로 빠지고 대신에 보어를 앞에 이렇게 써준 것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가장 행복한 것은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야. 어디 속에? 지속적인 관계 속에 연관되어져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깔끔하게 끝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도치 포인트 잘 나오는 거니까 문장 앞에 형용사가 있으면 당황하지 마시고 동사 뒤에 주어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the end라고. 됐습니까? 아이고 쉬워라. 요걸 토대로 문장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요번 모의고사는 문장이 어려운 게 별로 없었어. 그러니까 가볍게 정리해보자고요. 보시겠습니다. 퀘스트는 탐구나 추구고 뭐에 대한 추구냐면 개인적인 성장과 자기 만족감에 대한 추구는 됐습니까? 뭐 할 거냐면 이끌 거래. 여기서 원이라고 하는 건 한계가 아니라 누군가야. 누군가를 갖다가 어떤 관계 속으로 이끌 거래. 누구와의 관계야? 남들과의 관계 속으로 이끌 거래. 됐습니까? 개인적인 성장을 하고 싶어. 자기 만족을 하고 싶다는 그런 것에 대한 탐구, 추구는 이끌어. 누군가를 갖다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도록. 됐습니까? 그 다음에 and 다음에 다시 문장이 시작을 하는데 most important 같이 뭐가 있으면 형용사가 있으면 보어 같이 뭐 사이에서 그것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과 무엇이다? 결혼이다. 아, 관계를 추구하려고 하는데 그 관계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끝.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것이고 넘어갈게. 나는 개인적으로 이 지문은 어려워서 갖고 왔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태도를 좀 익히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지문은 아닌데 빈칸을 푸는 방식을 잘못하고 계시면 문제를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본인이 느낌대로 가려고 하면 딱 함정에 빠지기 쉬운 지문이거든요. 됐습니까? 지문 자체가 쉽고 내가 뭐라 그래. 빈칸 풀 때는 항상 빈칸에 대한 근거가 지문 내에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해야지 그걸 기준으로 답을 쓴다고요. 그걸 꼭 명심해야 돼. 알겠습니까? 근데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이건 거 같은데 이 느낌이 되게 무서운 거야. 이건 거 같은데 라고 가면 그냥 빠지는 거지. 알겠습니까? 가볼게요, 여러분들. 일단은 빈칸이 중후반부쯤 있으니까 먼저 읽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where 어디냐면 자발적인 상호 interpersonal 뭐 대인관계의 친밀감. 아, 자발적인 대인관계의 친밀감이 이상적인 곳에서는 써볼까? 자발적인 spontaneous 뭐라고 써 있습니까? 상호간 친밀감이 높은 곳에서 빈칸을 이렇게 한대요. 우리가 타겟팅을 잘 한 것 같거든. 됐습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연결사가 딱히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조건이 있잖아. 그러니까 자발적인 상호간의 친밀함, 상호간이 대인관계에서 서로 간에 친밀감이 이상적인 좋은 곳에서는 어떠한 게 있을까? 그러면 조건을 줬으니까 분명히 이거에 해당하는 말이 지금 주황색 괄호에 해당하는 말이 본문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여러분들. 이런 게 좀 눈치라고 하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가볼게요. Finding oneself, 누군가를 스스로를 발견하는 것은 무언가가 아니냐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렇구나. 탐구인데 개인적인 성장과 자기만족감에 대한 어떤 탐구는 이끌기로 되어 있대. 누군가를 관계 속으로. 그러니까 뭔가 자아실현 같은 걸 하고 자기 만족감을 느끼려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누군가가 필요하다. 관계를 맺어야 하는구나. 이 얘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과 결혼이라고 합니다. 아, 미안해. 벗이 있구나. 미안해. 맞다요. 그래요. 그러나 the more love and marriage are seen, 더 많은 사랑과 결혼이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그러니까 여기서 더 비교급이니까 무엇으로? 원천으로서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풍요로운 정신적 만족감의 원천이라고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it would seem 보여지기를 더 less funny 덜 확고하게 그들이 앵커가 뭐야? 앵커라는 건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이죠. 그 뉴스를 딱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전달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딘가에 자리 잡다 이 뜻이야. 뭔가에 딱 고정되어 있다. 덜 확고하게 그들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객관적인 어떤 역할의 패턴 그리고 사회적인 인스티튜션 제도의 패턴에 정박되어 있다 이거예요. 잠깐만요.
느낌이 왔어 안 왔어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내가 뭐라 했어? 조건이 이렇게 있으면 요 말을 포함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왜냐면 정답을 쓸 때 얘를 보고서 얘를 쓰는 거니까 이 두 개의 관계를 보고 쓰는 거 아니야. 그러면 분명히 이 지문 어딘가에도 이 말을 표현하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요. 됐습니까?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으로 문제를 풀어야지라는 마음과 이런 말을 갖다가 분명히 써 있을 거니까. 왜?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을 답으로 쓸 거니까 여기에서 조건에 대한 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다고요. 자, 봐봐. 뭐라고 하냐면 더욱더 사랑과 결혼이라는 게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발적으로 상호 간의 그 친밀감 아니야. 여기서 자발적인 상호 간의 친밀감이야. 결혼이나 사랑하는 거 자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말이 이 말이라고요. 됐어요? 이게 여겨지는데 뭘로 여겨지냐면 풍요로운 정신적 만족감으로 여겨지는 거. 됐습니까? 그럼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이야? 이게 아이디어하다는 거죠. 이해 되세요? 그러면 당연히 뒤에 나오는 무슨 말이 여기에 있는 말이 여기에 들어가는 말과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느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이렇게,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본문에 있는 말을 갖다가 비슷한 말을 좀 끌어오자. 결국에 하나의 지문에서는 하나의 소재와 하나의 주제로 얘기를 할 텐데 하나하나를 흩어지는 바발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단단하게 묶어있는 그 찰밥처럼 보자고요. 찰밥같이. 알겠어? 다 붙어있을 거라고. 근데 이 문장을 해석하고 나서 아무 생각 없이 이 문장을 보면 맞출 수가 없는 문제라고 했거든요. 됐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덜 확고하게 정박되어 있대. 뭐에? 역할의 패턴. 그러니까 역할의 패턴이라고 쓸게. 그냥 패턴에 덜 정착해. 덜 확고하게 정착해.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 사회제도의 패턴에 덜 정착한다. 이 말이 들어가면 돼요. 됐습니까? 또 읽어볼까요? 만약에 사랑과 결혼, 똑같은 말 나오죠. 여기서 사랑과 결혼이라는 게 똑같이 나오죠. 이런 게 are seen, 보여진다면 주로 어느 관점에서? 정신적인 만족감의 관점에서 보여진다면 요거죠. 보라 색깔, 요거죠. 됐습니까? 그럼 당연히 뒤에 나오는 말이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초록 색깔로 근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끝나는 문제라고요. 됐습니까? 무슨 얘기 하나 볼게요. 그들은 뭐 하지 못하냐면 이행하지 못할 거래요. 그들의 좀 더 나이가 많은, 좀 더 오래된 사회적 기능을 못할 거라는 거지. 사회 기능 마이너스. 어쨌든 간 여기 들어갈 것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의 말이 들어가는구나. 사회적 기능 못한대. 어떤 기능이냐면 provide A with B니까 사람들에게 안정적이고 헌신된 관계를 제공하는 그런 사회적 기능을 못한대요. 이것이 그들을 묶어줘. 더 큰 사회로. 그렇구나. 그러면 어쨌든 간 얘랑 비슷한 말을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요거 느낄 수 있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요 생각을 가지고서 답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이런 패턴으로 잡지 않고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느낌적으로 가면은 틀릴 수 있다고. 이 지문이 따져보니까 쉬운 지문이야, 어려운 지문이야? 쉬운 지문이란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단어만 좀 알고 있다면. 그러니까 가볼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방금도 한 학생과 얘기를 하고 왔는데 틀린 거를 보니까, 모의고사 틀린 거 보니까 듣기 2개, 그 다음 18번 틀리고, 그 다음에 27, 28번 틀려. 그러면 10점이 까이고 시작하는 거, 남들 다 맞는 거. 그럼 등급 하나가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최소한 2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2등급 내지 3등급까지. 그러면 어려운 걸 더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들을 맞히는 거야. 그러니까 정답률 65% 이상 문제들을 맞출수록 2등급은 무조건 나옵니다,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본기 같은 것들, 그리고 독해 인사이드 아웃에서 하나하나대로 그대로 연습을 해봐. 무조건 된다니까,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 좀 더 어려운 문제들, 정답률 30%짜리 틀려, 그냥. 틀려도 돼. 알겠습니까? 가볼까? 1번. 관계 그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만족감을 느끼게 합니다. 일단은 마이너스의 말이, 일단은 플러스의 말이니까 안 맞고요. 그 다음에 내용도 안 맞습니다. 특정한 규칙과 절차가 있대요. 커플들이 따라야 하는. 이거는 무슨 말이야? 아예 반대말이죠. 지금 이 친구들은 역할의 패턴, 사회제도에 덜 정착하고요. 사회 기능을 못해요. 근데 절차들이 있대. 얘네들이 따르는. 아니죠. 반대죠. 사람들이 더욱더 뭐 하냐면 순응한대. 어디에? 그들의 사회적 역할에. 마이너스죠. 반대말이지.
형식적인 역할 기대치와 의무감 같은 게 부정적으로 여겨진다는 거지. 이런 것들 절 정착하고 사회 기능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명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들의 관계를 스페셜하게 만들려는 욕구가 더 강해진대. 뭔 개소리야. 안녕하시고요. 답은 4번 찍으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빈칸 문제 풀 때는 확실한 기준을 설정하자. 이 기준이라는 게 본인의 브레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오는 거야? from 지문에서 나오는 요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답을 쓰려고 노력을 좀 해보자. 알겠습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야. 알겠죠? 빈칸은 되게 단순화시켜가지고 단순화된 작업을 갖다가 열심히 파시면 돼. 그냥 별거 없어 진짜로요. 알겠습니까? 근데 빈칸은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구문과 그 다음에 어휘 때문일 수 있는데 사실상 문제가 그러니까 어휘나 구문이 완성이 되면은요 독해적인 스킬은 되게 더 쉬워. 오히려 진짜로요. 순서별 문장합의보다 더 쉬운 패턴이 빈칸 추론이야. 그러니까 열심히 단어 외우시고 열심히 구문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단순한 패턴을 가지고 이 어려워하는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다 풀리니까. 알겠습니까? 37번이야.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프레이트입니다. 뭐야 이거? 예쁜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부사일 때 꽤 상당히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하시고 됐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봐봐. 그러니까 문장에서 더 비교급을 쓰고 근데 쓰는 형태가 여러 가지인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형용사 이렇게 써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비동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던 형용사 이 친구는요 원래 비동사 뒤에 이렇게 있다가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물론 비교급이니까 여기서 ER이 붙거나 앞에 모어가 이렇게 붙어 있지 않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주어가 더 형용사이면 일수록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뭐를 비동사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더 bigger 다음에 뭐라고 할까? 더 desk라고 할까? 책상이 더 크면 클수록인데 이렇게 써볼게요. 됐습니까? 원래 big이라는 게 여기다가 앞으로 간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비동사가 있으니까 생략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더 플러스 명사가 있는데 명사를 쓸 때는 보통 뭐를 써주고요. 더 많은 명사가 뭐 동사하면 동사일수록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더 많은 명사가 동사일수록 하나만 더 할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더를 쓰고 부사에다가 보통 ER을 붙여가지고 부사에다가 ER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죠. more이나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있으면 마찬가지로 더 부사하게 주어가 동사할수록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크게는 요 세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되고 특히나 뭐가 많이 나오냐면 얘가 많이 나와. 형용사 패턴. 그리고 중요한 게 뭐다? 얘는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 비동사 뒤에 있다가 앞으로 갑툭튀한 거라고. 요걸 좀 기억하시라고. 됐습니까? 그럼 끝. 그래서 요거는 따로 하나 적지 않고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지우게. 선생님이 내일 검사를 해요. 검진. 그래가지고 12시간 동안 지금 뭐 하고 있다?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배고파 그래서 여러분들 밥 먹고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그래요. 가보겠습니다. 볼게. 사이언스라는 게 pretty good. 꽤나 좋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요. 이런 말이네요. be good 하면은 얘가 뭔가를 잘한다 이 뜻이네요. 됐습니까? 사이언스 과학이라는 게 꽤나 뭘 잘한다면 묘사하는 것을 잘합니다. 뭘 묘사합니까? 잠깐만요. 그리고 예측하는 것을 잘해요. 묘사하고 예측하는 것을 잘합니다. 무엇을? 트렌드를 예측하고 묘사하는 것을 잘합니다. 뭐에 대한 트렌드냐면 더 큰 그룹에 대한 트렌드를 갖다가 묘사하고 예측하는 것은 잘해요. 됐습니까? 그런데 the more specific you get이야. 봐봐. 여기서 형용사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비동사격인 get가 이렇게 나와. 이 형식 동사죠. 이 형식도 get도 이 형식일 때 뭐뭇이 되다의 비동사의 느낌이니까 원래는 specific이 get 뒤에 이렇게 했어. 원래 get specific이었어. 근데 앞으로 t 나간 것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너가 더욱더 스페시픽,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이 말이야. 됐습니까? 당신이 더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그 다음에 더 more problem, 더 more 명사 다음에 동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원래 문장은 there are problems였겠죠. 근데 problem이 앞으로 나간 거네요. 더 많은 문제가 there는 있다니까 있다 이 뜻이야. 됐습니까? 다시 한 번만. 너가 더욱더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더 많은 문제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끝이야. 됐어? 그 다음에 things, 어떤 것들이 get fuzzier, 더욱더 희미해질 것이다. 이것도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get가 뒤에 형용사를 포함할 때는 얘가 이형식 동사죠. 얘가 이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다. 이렇게 보시면 돼. fuzzy가 희미한 거니까 더욱더 희미해집니다. 이 뜻이죠. 오호라. 구체적일수록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들,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물들이 더욱더 희미해질 것이다. 더 비교급이다. 그리고 뒤에 형용사, 그런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 없는데요. 여기서 비동사가 빠져야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얘가 주어니까 당신의 요구가 더욱더 뭐해지면 더욱더 구체적이면 그 설명이나 상황들이 더욱더 희미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게 넓게 퍼져 있는 건 잘 설명해 주는데 되게 스페시픽해지면 뭔가 되게 얼버무리고 희미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끝. 요 패턴은 되게 많이 나와, 친구들. 더 비교급은 비교를 왜 하겠습니까? 강조하려고. 그러니까 겁나 중요한 문장이고 대신에 패턴은 단순하니까 반드시 이 패턴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알겠어? 그래요. 오늘 이것만 배워가도 대박인 거야, 친구들. 문제 보겠습니다. 순서별 문제인데 가볼게요. 저번에 11회차보다는 조금 괜찮았어. 그래도 만만치 않았던 문제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원리로 풀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강조하는 게 소재예요. 소재를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좀 해야 돼. 봐보겠습니다. 때때로 결과들인데 과학적인 질문에 대한 결과가 불만족스럽대. 과학적인 질문을 했을 때 뭔가 답이 시원찮아. 이런 거지. 이것은 뭐 때문이냐면 우리의 기대치일 때문일 수도 있대요. 즉 무슨 말이냐면 그 기대치가 너무 비현실적일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아무튼간 뭔가 과학적인 질문을 했을 때 돌아온 대답이 썩 만족스럽지가 않다. 이거야. A번 가겠습니다. 이것은 똑같아요. 뭐에 대해서? 행성, 식물, 사람들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어때? 천문학 역시 잘해요. 뭐 하는 거? 설명하는 거. 일반적인 것을. 뭐보다? 구체적인 것보다. 모르겠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가 똑같다는 거지? 이런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 확실히 아니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얘가 맞다의 느낌은 절대 들지는 않습니다. 넘어갈게 일단. B번이야. 센텐스가 그 문장들은 뭐지? 문장들이 would be full, 채워져 있을 거래. 뭘로? 아마도. 뭐 그럴듯한 어떤 식사로 채워져 있을 거래요. 그 물고기에 대해서. 그 물고기 뭔데?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야. 됐습니까? 과학이라는 게 뭐 꽤 잘하는데 묘사하는 거, 예측하는 것을. 무엇을? 트렌드를. 그렇구나. 이거 잘 모르겠다. 같이. C번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당신이 요청해. 이 바이올로지스트한테, 생물학자한테 말해달라고. 당신에게 가비피쉬가 뭘 먹는지를 말해달라고 말해. 그러면 내가 확신해. 모든 어떤 이 사람들, 뭔지 모르겠는데 생물학자야. 물고기를 연구하는 생물학자인 모든 이 사람들이 너가 알게 만들어준대. 가장 좋아하는 밀을, 가비의 가장 좋아하는 밀을 꽤나 쉽게 알려줄 것이래. 봐봐 친구들, 뭐가 제일 먼저야? 그 선생님은 솔직히 뭐가 제일 먼저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 헷갈릴 것 같거든. 그러니까 A인지 B인지 C인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긴 하겠지만 조금 어렵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봐봐. 여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행성들, 식물,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도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읽어보니까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여기 물고기지. 여기도 가비피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도 물고기 아니요. 맞니? 어딨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물고기 소재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planet, plants, people 이런 것도 똑같다 아니겠습니까? 그럼 느낌 자체가 와요. 그러니까 B랑 C는 붙어있는 친구들이구나가 와요. 소재가 같으니까. 그 다음에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겠고 여기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느낌까지는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봐봐요. 직관적으로 얘 다음에 얘가 간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왜냐면
그러니까 이 fish를 먼저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the fish, 이 fish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얘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는 방향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가서 same하다. 똑같은 원리다로 가는 게 그 다음 이어지는 패턴이 맞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직관적으로 느끼면 좋지만 기본적으로 BC가 붙어있구나를 좀 느끼는 순간 조금 풀기가 쉬워진다고. 왜? 아, 두 개가 소재가 fish로 갔구나. 근데 여기는 garbage fish고 여기는 the fish니까 얘가 순서상 먼저겠구나. 그 다음에 똑같은 패턴이 이렇게 적용된다라는 거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읽어보지 않고 이런 단서들만 봤으니까 읽어보면서 맞는지 확인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예를 들면 당신이 물어봐. 얘한테 야, 가비피쉬는 뭘 먹어? 이렇게 과학자한테 물어봐. 그럼 나 확신할 수 있어. 이런 과학자가 물고기를 연구하는 과학자가 너한테 알려줄 거야. 가장 좋아하는 그 가비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꽤나 쉽게 알려줄 거야. 근데 하지만 당신이 만약에 가비를 갖다가 어떤 어항으로부터 가져와 한 마리를 그 다음에 물어봐. 얘한테 알려달라고. 너한테 이 특정한 피쉬가 어제 뭘 먹었는지를 물어봐. 그럼 말이 되냐 근데. 그러면 너는 좀 다른 이야기를 갖다가 가지게 될 거라고요. 보통 강아지는 뭘 먹어요? 라고 하면은 알려주겠지. 강아지 그 동물학자가. 근데 이 강아지 갖고 와. 어떤 강아지를. 얘는 뭐 먹었을까요? 뭐 마술입니까? 이거 뭐야? 이런 느낌이야. 됐어? 갈 수가 없죠, 여기로. 왜냐면 여기는 이 얘기를 아직 하고 여기는 지금 플래닛 다른 소재니까. 그럼 여기로 갈 수밖에 없지. 어디야? 여기로. 그 문장들은 그러니까 그 문장들이 무슨 문장들이야? 너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과학자가 다른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 다른 얘기에 있는 문장들이 되겠죠. 이렇게 가야지. 문장들은 뭘로 채워져 있을 거냐면 아마도 얘는 그럴듯한 음식을 먹었을 텐데 이렇게 뭉뚱그린다는 거야. 됐습니까? 과학이라는 게 꽤나 설명을, 묘사를 잘하고 그 다음에 예측을 잘해. 트렌드에 대해서 커다란 그룹에서는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큰 그룹으로는 설명을 잘해. 근데 너가 더욱더 구체적일수록 더 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그 설명들이 더 희미해질 거라고요. 당신의 요구가 뭐 하면서 구체적이 되면서. 됐습니까? 그것이 행성도 플랜트도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이제 다른 예시 넘어왔죠. 됐습니까? 천문학인데 이거 역시 설명을 잘해. 일반적인 거 똑같은 원리죠. 큰 건 잘하는데 구체적인 건 못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것보다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더욱 자신 있게. 예를 들자면 어떻게 행성이 태어나게 됐는지를, 왔는지를. 뭐보다 어떻게 우리의 행성인 지구, 특정한 지구가 나오게 되었는지 보다. 과학자들이 넓은, 제너럴한 것을 스페시픽한 것보다 더 잘 설명을 한다. 그것은 물고기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행성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답을 고른 원리는 같은 소재임을 인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fish가 여기는 가비 fish를 소개한 상태에서 더 fish로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읽어보니까 여기서 스토리가 있고 그 다음에 센텐스로 이어지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같은 원리로서 same for plant이 나오니까 여기서 마지막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넘어갈게. 마지막 문제입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celebrate란 뭐야, 여러분들? 여러분, celebrate가 뭐야? celebrate. 유명인사죠. celebrate. 그래서 우리가 셀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용사는 뭐냐면 유명한이라는 뜻이죠. 유명한. 두 번째입니다. rest on하면 어디에 의존하다 이런 뜻이야. 어디에 의존하다. 혹은 어디에 근거를 두다 이런 뜻이에요. 똑같은 말이죠. 근거를 두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야. 이렇게 나와요. A 다음에 대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짝대기가 중간에 있어가지고 B를 갖다 감싸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묶어서 앞에 있는 A를 갖다가 꾸며주면 돼요. 됐습니까? 보세요. Real adversity야. 진정한 역경이야. 즉 무슨 말이냐면 질병일 수도 있고 실업일 수도 있고 어떤 나이에 대한 뭐 불능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똑같은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즉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A인데 real adversity 진정한 역경인데 즉 질병이나 실업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수식어고 동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 됐습니까? 극복될 수 있다. 애정에 의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대시라고 하는데 이름은 필요가 없고요. 아무튼 얘가 있으면 앞에 있는 것을 이렇게 꾸며주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그냥 A, 이렇게 B, 짝대기가 하나만 나올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z이란 뜻이야. 알겠지? 자, 문장 보겠습니다. 보세요. 아담 스미스의 celebrated,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인데 얘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짝대기 거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라고요. 즉, 그러니까 실제에서는 얘를 이해했으면 볼 필요가 없는 부분이지 주황색들은요. 됐습니까? 묶어볼게요. 즉 어떤 거냐면 주장인데 어떤 주장이야? 이 전체로서 as a whole, 전체로서의 사회가 does best, 제일 잘한다 이 뜻이야. 전체로서의 사회가 최고다 이 뜻입니다. 최고라는 주장이죠. 뭐 할 때? 개인들이 그들 자신의 어떤 이득을 갖다가 추구할 때 어디에서? 오픈 마켓 플레이스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유 경제 시장에서. 됐습니까? 자유 그 오픈된 그 시장에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할 때 가장 좋다라는 주장이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거. 됐습니까? 이 말이야. 여기까지 볼게요.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냐면 가정에다가 근거를 둡니다. 어떤 가정이냐면 동격되시겠죠? 각각의 사람의 행동들이 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가정이야. 안 좋은 운을 남들에게 야기시키지 않는다라는 가정에 근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아담 스미스의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인데 이게 뭐냐면 주장이야. 어떤 주장이냐면 여기 마찬가지로 뭐냐면 이 동격이야. 잠깐만 친구들. 명사를 쓰고서 that을 이렇게 쓰고요. 뒤에 문장이 완전한 구조로 이렇게 가죠. 완전한 구조. 그랬을 때 여기 있는 명사, 여기 있는 명사와 같은 뜻이구나를 보여주는 게 동격 that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다 라는 명사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주장인데 어떤 주장이냐면 전체로서의 사회가 가장 좋다라는 주장이야. 뭐 할 때? 개인들이 그들 자신의 이득을 추구할 때 가장 좋다라는 그 주장이야. 됐습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해야 됐습니까?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은 어떤 가정에 근거를 하는데 어떤 가정이냐면 각각의 사람들의 행동이 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뭐를? 안 좋은 운을 남들에게 야기시키지 않는다. 자기가 하는 행동, 자기가 하는 이득의 활동이 남들한테는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라는 가정에 근거를 두는 거라고 됐습니까? 즉, 이 사람의 보이지 않는 손은 무슨 말이야?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가정에 근거하는 것이죠. 됐습니까? 끝. 여러분들 이런 문장들을 잘 해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that, 동격 that이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that. 쌤 이거 동격 that인지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시면 일단 뒤에 문장 구조가 둘 다 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얘를 갖다가 부연 설명하는 동격 that으로 보셔야 돼. 전체로서의 사회가 가장 좋고 가장 잘 작동한다라는 주장. 각각의 사람들의 행동들이 야기시키지 않는다라는 가정.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구나. 이 문제가 여러분들 나는 풀이를 해보면 어렵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틀렸을 것 같아. 왜냐면 답이 1번이거든.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하는 거야. 그런 것 때문에 문제를 틀리는 그런 유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편견을 버리시고, 왜냐면 1번, 2번이 은근 잘 나오거든. 그래서 편견을 좀 버리시고 최대한 내가 아는 논리로서 가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같은 소재는 붙어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흘러가는 방향은 커다란 데에서 작은 데로 이렇게 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요. 제너럴한 데서 스페시픽한 것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러니까 숲이 나오면 그 다음에 나무가 나오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과일이 나오면 뒤에 사과가 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글이 전개가 될 거란 거지. 됐습니까? 가볼게. 하지만 심지어 가장 평범한 개인들인데 스펜딩 소비하는 거야. 선택을 소비하는 게 선택을 하는 거지 그냥. 선택을 하는 가장 평범한 그런 개인들조차도 종종 뭐를 하냐면 가진다는 거야. 부정적인 결과들을 뭐에 대해서? 남들에 대해서. 방금 우리가 무슨 문장이 읽었습니까? 남들한테 해를 끼치지 말자는데 여기는 해를 끼친다가 나오죠. 됐습니까? 하지만 심지어 가장 평범한 개인들조차도 선택을 하는 종종 여기는 강조해도 종종 부정적인 결과를 미칩니다. 누구한테? 남들한테. 오케이, 일단 이해했어요. 오케이.
넘어가. 사람들의 행동이 남들한테 영향을 준다는 거구나. 아담 스미스의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인데 이게 어떤 주장이냐면 전체로서의 사회가 가장 좋다라는 주장이야. 뭐 할 때? 개인들이 그들 자신의 이득을 추구할 때요. 오픈 마켓 플레이스에서 됐습니까?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어떤 가정의 근거를 두는데 어떤 가정이냐면 각각의 사람들의 행동들이 야기시키지 않는 거야. 안 좋은 운을 누구한테? 남들한테. 즉 남들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거라고 내 행동이야. 됐습니까? 만약에 갑자기 여기서 예시가 등장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만약에 내가 6,000파운드짜리 SUV를 샀어. 근데 그럼 내가 증가시키는 거야. 가능성인데 다른 사람들이 차 사고로 죽을 가능성을 갖다가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정말 베스트는 여길로 지나갈 때 느끼는 게 베스트긴 해. 선생님도 솔직히 말해서 이거 풀 때 약간 뇌에 힘을 풀고 읽었어. 1번이니까 나도 솔직히 말해서 읽다가 답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올라가니까 여기더라고요. 잠깐만 있어봐요. 만약에 내가 커스텀 테일러, 그러니까 고객한테 딱 맞춘 수트를 사. 뭐를 위해서? 나의 직업 인터뷰를 위해서. 그러면 나는 가능성을 줄이는 것인데 남들이 똑같은 직업을 착륙하는 거니까 똑같은 직업을 가질 가능성을 내가 뺏는 거죠. 내가 이제 입사를 할 거니까. 같은 예시 같거든. 내가 뭔가를 하니까 남들한테 피해가 간다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만들기로 결심함으로써 무엇을 더 큰 욕실을 만들기로 결정함으로써 아무리 약간이더라도 당신은 증가시켜요. 가능성을. 다른 사람들이 그 욕실들이 너무 작다라고 발견할 가능성을 갖다가 증가시킵니다. 무슨 말이야? 내가 욕실을 키우니까, 내 욕심을 채우니까 상대방의 뭐가? 이 욕실이, 화장실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같은 예시야. 예시 1, 예시 2, 예시 3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됐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동기부여. 개인들을 이끄는, 선택을 하게끔 개인들을 이끄는 동기부여가 뭐랑 똑같냐면 동기부여랑 똑같대. 뭐 하는 동기부여? 무기를 경쟁하는 것을 발생시키는 동기부여와 같대. 갑자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그 다음에 재화를 갖다가 덜 쓰는 것이 좋을 거래. 근데 어떨 때만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즉 재화를 적게 쓰는 것을 할 때만. 여기는 뭔 소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글을 읽다가 여기 의심하지 않아. 왜? 1번이니까. 그리고 쓱쓱 오다가 다 같은 예시야. 좋아. 그 다음에 여기서 뭔 말인지 모르겠고 뭔가 바뀌는 느낌이 드니까 찍어. 틀려. 이렇게 되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니었습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일단은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지만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가장 평범한 개인도 다른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게 큰 개념이죠. 무슨 얘기야? 행동이 타인에게 마이너스일 수 있다. 그리고 1번, 2번, 3번의 예시가 다 전부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의 욕심을 채우니까 내가 뭔가를 사니까 피해본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원리상 당연히 큰 거부터 나오는 게 국룰이니까 당연히 여길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쌤 근데요. 예시 다 말한 다음에 정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4번도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좀 헷갈렸던 게 여기 스펜딩 디시전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도 스펜딩 초이스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말, 즉 비슷한 소재일 수 있으니까 여길로 가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그죠? 근데 안 되는 게 뭐냐면 여기는 뭐라 그래 친구들? 남한테 내가 뭔가를 함으로써 남한테 피해를 주는 예시죠. 됐습니까? 근데 뭐가 있냐면 여기 예트가 있어. 하지만이면 흐름이 바뀌어줘야 되는데 여기 있는 예시와 이 말과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여기 뒤로는 올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1번 앞에서 뭐라 그래?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뭐를 근거로 한다? 가정을 근거로 하는데 이 가정이 뭐였어? 누군가의 행동이 남들한테 나쁜 운을 주지 않는, 야기시키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흐름이 1번이나 찰떡인 거야. 됐습니까? 선생님도 뇌의 힘을 풀고 가다가 번쩍했어. 답이 없네? 뭐지? 여기구나. 이렇게 해서 풀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1번, 2번에 너무 그 편견을 두지 마시고 전부 다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다음에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 거기에다가 글의 흐름은 소재가 붙어 있어야 하면서 글의 흐름 방향 자체가
커다란 데서 작은 데로 흘러간다.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3 수험 생활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좀 힘이 드실 거고요. 불안감이 드실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냥 너무 큰 그림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할 것이다. 기간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라 길어봤자 거의 1년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말 몰입해가지고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